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네, 화면 봐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웹풀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수업 페이지 하나, 그리고 REPL, 이거 우리가 이제 수업 때 사용할 툴이니까 이것도 하나, 그리고 코드.org 혹은 코드업 혹은 타이핑 정글 이런 거 켜서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켰을 때 로딩이 좀 걸릴 수 있고 계정 같은 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켜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살짝만 보겠습니다. 얘 실행시키면은 이쪽에 뭐가 나오죠? 이거를 대답을 안 하셔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쪽에 뭐가 나올지. 그리고 정답을 맞춰보는 것까지 예상한 대로 잘 나오셨으면 되는 거고, 예상이 틀렸다면 아직 뭔가 부족한 거니까 다시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네,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요? 네, 5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줄바꿈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다른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얘네 둘은 실행시키면 이쪽의 결과가 같죠. 둘 다 5 나오잖아요. 그죠? 실행 결과가 똑같아 보이는데 얘네 둘은 아예 다른 거예요. 줄바꿈보다 더 심각하게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 둘은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대충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죠. 얘는 문자 5를 찍어낸 거고, 글자 5죠. 글자 5. 얘는 숫자 5를 찍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어제 이런 거 해봤어요. 이거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네, 안녕이 10개가 돼서 나왔죠. 근데 그럼 이거는 했을 때 얘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문자랑 숫자랑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한 거예요. 곱하기는 특별한 케이스로 적용이 됐던 거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예상해 보세요. 자, 위에 거는 숫자 더하기 숫자니까 당연히 연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산 결과를 찍어 줄 건데, 얘는 에러가 나겠죠. 자, 결과를 보시면 일단 10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에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코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함수고 클래스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이면 위에 있는 애를 밑에 있는 애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만,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이래요.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일단은. 그래서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코드상에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1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에러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 심각한 차이를 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오늘부터는 또 이제 변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무조건 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우는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일을 하고 뭐 경력을 쌓고, 그냥 내가 개발 인생을 끝내기 전까지는 변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평생 간다는 얘기죠. 내가 개발 쪽에 계속 있겠다라고만 한다면. 변수가 되게 중요하고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 숙달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중학생 때 방정식이라는 걸 처음 배우죠. 요즘 초등학생 때 배우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정식, 뭐 x, y 해놓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y는 3인데
이 결과가 10이다. 그럼 x는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 많이 했었죠, 옛날에. 그쵸? 이런 방정식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비슷하게. 방정식에서 얘는 뭐였어요? x는 3. 그러면 이 밑에 있는 x가 활용된 부분에서는 x들은 다 3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결과 뭐 나와요? 5 나오죠? x를 3을 만들어 놨지만 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5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요? 8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x에다가 3이라는 애를 해놨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일단 변수예요. 이게 일단 변수인데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x는 3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서 이 이퀄 마크를 그냥 같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었죠. 똑같은 거였잖아요. x는 3. 근데 개발 쪽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의미를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수를 만드는 이거 한 줄을 보면은 한동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도 되고 혼자 생각을 해도 되고 쭈글쭈글 해도 되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지금 이 x는 변수라고 했어요. 자, x는 3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x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를까? x는 3이랑 이거랑 결국 같은 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얘는 같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개발에서 이 이퀄 마크는요 개발에서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대입. 이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뭐 이런 다 연산 기호들이 연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이퀄 마크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같다랑 완벽히 다른 애예요. 개발에서 같다는 이퀄 마크가 두 개가 붙어요. 자, 이거는 지금 수업 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데 2일차 수업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도장이 붙겠죠. 여기 대입 연산 이퀄 마크 하나는 넣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칙 연산 나와 있고요. 같다는 두 개죠. 이런 거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처음 배울 때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동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x는 3과 x라는 변수를 만들고 3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 두 말은 다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할 때 두뇌가 일상 두뇌랑 좀 달라져야 된다고 했던 건데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컴퓨터랑 소통을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제 변수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걸 기억을 하세요. 자, 지금 한번 속으로든 입 밖으로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 읽어보셨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x 플러스 5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겠죠. 왜냐면 어제 우리가 확인해봤던 대로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문자로서 출력을 해줬으니까. 지금 x를 분명히 변수로 만들어서 3이라는 값을 넣어놨지만 이 x가 변수로서 활용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쌍따옴표 안에서 문자 x가 찍힌 것 뿐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변수를 만들 때 지금은 그냥 x라고 하는 임의의 그 단어 하나를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변수에다가 넣고자 하는 값이 나이다, 나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거다, 그러면 이 변수 이름을 x라고 두는 것보다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어떤 데이터로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름을 정할 때 애초에 그 이름을 넣어버리면은 그 어느 시간이 됐든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나중에 코드를 봤을 때 이 변수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은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짠 코드를 다른 사람이 분석해야 될 때가 무조건 와요. 그러면 나는 이 x라고 해놨지만 이 데이터가 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는 문제 없겠죠. 내가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내가 만들었지만 한 10년 뒤에 내가 내 코드를 다시 봐요. 이 x가 뭔지 기억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변수에는 이 변수에 담길 데이터의 그 뜻을 이름으로 잘 지어줘야 됩니다. 이게 나이면 age,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모든 언어 공통이긴 한데 명명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많은 것들이 나올 텐데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 말고는 다 지킬 필요는 없는데 웬만하면 거기 있는 것들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이렇게 한 번씩 구글링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따로 검색을 해보시고 내용을 보라고 키워드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죠. 자, 일단 변수명을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요. 단 제가 웬만하면 의미를 내포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개발자는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나오죠? 문제는 없어요. 근데 관례상 혹은 이제 여러가지 이점을 챙기고자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고, 자, 이런 거는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애초에 지금 갓다로 봐도 데이브로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죠. 안 되네요. 얘는 왜 안 되냐? 변수 이름을 지을 때 그 변수 이름이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뒤에 나올 이 말 하나면은 이것까지 다 포함이 돼버려요. 변수명을 지을 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뒤로 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변수 뒤에 와서, 문자 뒤에 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잘 나오죠? 그리고 문자 사이에 숫자가 끼어 있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잘 나오고요. 다만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숫자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에러가 나버리는 거고, 이런 거는 애초에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변수가 만들어질 수 없는 에러입니다. 에러. 이런 거는 아예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명명규칙 이거 검색해 보셔서 내용 보면은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웬만하면 데이터를 넣을 데이터에 대한 그 의미를 내포하게끔 해주자 라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관례 같은 건데, 이런 관례는 무조건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명령규칙을 좀 더 찾아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될까요?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되고 이런 것도 됩니다. 자, 얘는 당연히 되겠죠. 밑에 거는 문자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얘는 특수기호가 들어갔잖아요. 언더바라고 하는. 근데 잘 돼요. 이것도 명령규칙 찾아보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변수를 만들 때 표기법 중에 하나인데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랑 얘가 스네이크였나? 아무튼 어떤 표기법들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정처기 문제에서도 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논란이 좀 됐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변수를 만들 때 이제 인덱스라는 단어랑 NO는 보통 이제 넘버의 약자예요. 그거랑 단어가 두 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 좀 바꿔봅시다. 인덱스라는 말이 어색하실 거니까. 자, 그레이드 에이지. 대충 그냥 때려보자면 학년 나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학년 나이. 단어가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 연결을 언더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단어가 시작되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줘도 돼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둘 중에 뭘 쓰든 본인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이제 조금 하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협업이라고 했잖아요. 개발이 협업인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보통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는 이렇게만 하고 누구는 이 표기법으로 다 변수를 만들고 누구는 이 표기법으로 다 변수를 만들면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통일성이 떨어져요. 통일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코드를 짤 때 가독성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다른 언어도 다 공통이지만 파이썬은 유독 그 가독성이라는 거에 잘 집착을 해야 돼요. 왜냐면 파이썬한테는 가독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들여쓰기라고 하는 방법이 파이썬은 문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가독성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만약에 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변수 두 개 만들었고요. 값 두 개 넣었어요. 그쵸? 변수 두 개 만든 거고 각각의 변수에 값을 넣었죠. 얘는 당연히 8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거고 얘도 8이라는 값을 예상할 수 있으실 거고 얘는요? 얘도 8이라는 값을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 요 정도까지는 다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이게 변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x랑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x는 같나요? 같은 역할인가요? 조금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른지 같이 봐보면 이 변수 x는 여기서 사용된 이 x는 값으로서 활용되고 있지 않죠. 얘는 어떤 값을 받아들일 변수 그 자체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x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애인가요? 아니죠. 본인 안에 들어있는 값을 활용하고 있는 애죠. 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x와 여기서의 x가 명백히 다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될 건데, 이것도 변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오직 한 개의 값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개념, 문법들을 배우다 보면은 이게 머리에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변수는 공간인데 오직 한 개의 값만 들어갈 수 있대요.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x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든 거고요. 여기다가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근데 변수는 공간이고 오직 한 개의 값만 들어갈 수 있다. 지금 한 개 잘 들어가 있죠, 3. 그러면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자, 얘를 실행시켜보면 이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만약에 틀렸다면 지금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x의 공간 변수 만들고 3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얘는 y니까 일단 넘어가고, 근데 여기 밑에 와보니까 x라는 변수를 다시 만들고 이번엔 10이라는 값을 넣었대요. 그러면 지금 x가 두 개일까요? 아니죠. x는 하나예요. 왜 하나냐? 처음에 만든 x, 자, 이걸 순서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x라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 3을 넣었어요. 자, 두 번째 y라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 5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x라는 공간을 만들고 만들려고 보니까 x가 이미 있네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어, 원래 있던 거 재활용할래 하고 이 공간을 다시 가져와요. 거기다가 지금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전에 들어있던 3은 어디 갔어요? 오직 한 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원래 3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이 있는데 얘가 들어가 버리면 3이랑 10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되냐, 기존에 있던 3이라는 애를 이 10이 덮었어 버려요. 그냥 늦게 들어온 놈이 밀어내는 겁니다. 원래 있던 3은 그냥 내보내버리고 그 위에 10이라는 애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잠깐 빼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8하고 15가 나와요. 자, 여기서 x에는 3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했죠. 프린트. 이때 당시에 x는 몇 들어있어요? 3 들어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x에 이번에는 3을 내보내고 10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나서 출력이죠. 이때 당시에는 x에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출력문과 이 출력문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출력문이에요. 모양도 똑같고 값도 똑같고 써져 있는 문구도 똑같죠. 근데 다른 값을 나타냅니다. 왜? 변수가 변했으니까. 변수를 이제 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요약을 해보자면,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값이 변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 공간에 값을 막 내가 필요한 값들로 계속 바꿔가면서 쓸 건데,
즉 그 과정에서 오직 한 개밖에 못 들어있으니까 늦게 넣은 놈이 이긴다. 얘가 들어있다. 근데 얘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 위에 있는 코드들까지 영향을 받냐? 그거는 아니다. 왜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코드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서의 X 그리고 이 시점에서의 X,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문자로 찍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모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예상해보세요. 얘는 X는 10이 나왔네요. 여기 뭔가 많이 쓰여 있는데 나온 거는 X는 10이에요. 심지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중괄호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거 뒤에 붙었다고 해서 갑자기 1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예상해보세요. 네, 뒤에 값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예상해보세요. 네, x땡땡 5가 나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개발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것만 좀 알고 갈게요. 이렇게 땡땡, 이거는 콜론이라고 해요. 콜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콜론이에요. 콜론. 그리고 이거 있죠, 밑에 거 하나가 쉼표인 거. 이거 키보드에서도 찾을 수 있죠. 둘이 보통 같이 있어요. 얘는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x 콜론 5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콜론이 뭔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유출을 해봤단 말이에요.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뭐 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붙으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자리, 이 소가로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여기에 x가 쓰였을 때는 이 중괄호 자리에 x의 값인 얘네가 들어갔던 거고, 그냥 숫자가 쓰이니까 그냥 이 숫자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얘는 그게 맞아요. 이게 끝이에요. 좀 더 이제 개발스럽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포맷이라고 하는 이 소괄호 뒤에 오는 이 값으로 이 중괄호 자리가 치환되는 거예요. 치환이라는 거는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붙기 전에는 그냥 문자로서 중괄호가 찍혔다라고 한다면 뒤에 점 포맷 하고서 소괄호 이 안에 값이 들어있을 때에는 이 값으로 이 중괄호 자리가 치환돼서 실행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것도 예상해보세요.
얘는 뭐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하지? 얘가 지금 중괄호가 두 개니까 여기도 들어가서 치환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얘는 이 뒤에 얘가 중괄호 자리로 치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치환시켜야 될 공간은 몇 개 있어요 지금? 중괄호는 두 개 있죠. 공간이 두 개예요. 근데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요 공간은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가 없네? 이거 안 돼. 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고 이 에러 내용을 번역기 돌려서 구글링 해보세요. 지금 말고 해보시는데, 자 그러면은 얘를 값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공간이 두 개인데 값이 하나라서 뭐라고 했으니까 값을 하나 더 넣어주면 뭐라고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넣어볼게요. 이거 예상해보세요. x 콜론 5, x 콜론 13, y 콜론 5. 값이 두 개니까 얘가 여기로, 얘가 여기로 치환이 되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또 있네요. 앞에 있는 게 앞으로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게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랑 여기 써 있는 순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 둘을 자리를 바꿔서 넣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지금 x죠. 이 x가 이 x를 찾아가냐?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순서에 따라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옛날에 개발자 이제 현직자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실무자들한테 당신들 일하는데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설문조사에서 1등을 했던 답변이 변수 이름 짓기였습니다. 얘가 제일 힘들다고 개발자들이 대다수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힘들까? 우리 지금 당장 예시 들어준 것만 봐도 나이는 age, 그냥 우리 생각하는 단어로 치환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얘도 될까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한글도 지원이 돼서, 이것 때문에 잘 나오네요. 심지어 한글로도 변수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안 써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변수 이름 짓기가 실무자들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게시판 같은 거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변수의 개수가 대충 몇 개나 될까요?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수백 개에서 최소 수천 개까지 나올 거예요. 게시판 하나만 하는데 뭐 정말 간단하게 만든다면 그냥 수십 개 선에서 해결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백 개, 수천 개는 기본이에요. 뭔가 하나 기능을 만들겠다. 그럼 변수는 계속 만들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로. 심지어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파이썬과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인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파라미터, 이제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걔네들도 하나하나가 다 일종의 변수예요. 근데 그 이름들도 우리가 다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는 정말 수없이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미가 조금이라도 비슷하다, 0단어로 바꾸려고 봤더니 둘이 너무 비슷하다, 그럼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아, 얘는 뭐라고 짓지? 얘는 뭐라고 짓지? 그렇다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나이라는 변수가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셋 다 나이를 담을 건데 나이 변수가 3개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 다 나이인데? 이거를 상황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게 최선이에요.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보통 그 방법을 쓰겠지만 괜찮은 방법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넘버링을 매겨요. 근데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봤을 때 이 1, 2, 3이 왜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인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변수 이름 짓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고 뭐 할 때는 그냥 변수 A, B, 뭐 X 이런 거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변수 이름 짓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계속 거듭 강조드리는 이유가 지금 기초 단계에서 A, B, X 이런 거 막 쓰다가 갑자기 이제 좀 실력이 올라가서 뭐 만들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A, B, X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7번 수업 페이지에는 요거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지금 47분이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5시부터 이어서 할 건데 제가 문제를 열어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변수 배웠죠? 변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 2개 풀고 계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5시부터 푸셔도 돼요. 5시 이후로 시간 또 드릴 거니까. 그러면 5시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